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경제학, 너도 그렇다. 아무리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도 경제학자처럼 바라보면 흥미로워지는 마법.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물 건너온 영국 남자 피터 빈트입니다. 경제와 인간을 탐구하는 경제인문학 지식쇼. 오늘 복캐드미에서는 김두월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을 경제학자처럼 생각해보는 스킬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월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제가 교수님 말만 잘 따라간다면 경제학자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경제 현상들을 좀 더 새롭게 그리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씨는 축구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 영국 남자, 또 찐 아스널 팬 네. 피터 아닙니까? 축구 얘기면 너무 좋은데요? 아닙니다. 축구 이야기는 아니고 축구 관련해서 암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암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럼 빅게임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티켓 사려고 하니까 아쉽게도 매진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게 비싸게 파는 거 그거 암표 아닌가요? 영국에서 스카우핑이라고 네. 해요. 아스날의 큰 게임 같은 거 있으면 표가 금방 매진이 돼 버리니까 사기가 좀 어렵고 그쵸. 그럴 때 암표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몇 번 겪어봤죠. 근데 암표가 왜 생기는 거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가수나 아니면은 그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표를 사고 싶어도 실제로 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경기를 보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산 표를 팔겠다라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되팔 목적으로 표를 미리 산 다음에 표를 파는 경우들이 있죠. 네네.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암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암표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암표를 불법으로 하고 만약에 암표를 파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처벌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누군가가 만든 물건을 사다가 되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암표 장사들도 주최자들로부터 표를 사서 저한테 그냥 표를 팔 뿐인데 네. 왜 그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걸까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암표상 입장을 생각했을 때 원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그냥 수수료를 좀 받고 파는 건데 뭐가 잘못했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처벌받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번 경제학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 곡선은 경기를 주최하는 측에서 네. 얼마만큼 표를 제공할 수 있는가,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네.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급이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들이 물건을 더 팔고 싶어 하니까요. 맞아요. 네. 네네네. 그런데 경기장의 경우는 다소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서 당장 경기장을 크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수직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신기하네요. 네. 그에 비해서 수요 곡선은 그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사를 보여주는 것인데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더 공연을 보고 싶어 할 테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르네요. 하나는 그냥 픽스고요. 네네. 이렇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이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을 해서 사실은 가격이 결정되고 얼마만큼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경기를 볼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겹치네요. 네. 그러면 그 겹치는 포인트 뭘 의미해요? 그 겹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얼마만큼의 표가 팔리고 구매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바로 그 그림에 나오는 피스타라는 가격에서 좌석은 1000석이 제공되는데 그 좌석을 사서 경기를 보려는 사람들도 1000명이니까 균형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이루고 있는 수준을 이 피스타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완벽하네요. 네네. 불만 있을 수 없겠는데 네네. 그리고 암표가 안 생기겠네요. 그렇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이 암표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표가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이 피스타보다 경기를 주최하는 측이 가격을 더 낮은 수준에서 표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좌석 숫자는 1000개로 고정이 돼 있는데 그 가격에서는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이 2000명, 3000명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아지는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과 소유 상태가 있어야 암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표를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가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표를 얼마만큼 사고 파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방식들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암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초과 수요 상태에서 발생하는 암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배분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 꼭 나쁜 어떤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수요 공급 곡선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보고 싶은 공연 아니면 경기라서 불법이라도 암표를 사겠다 이런 마음은 뭐 나쁘다고 하기에 좀 어렵네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연 기획자가 가격을 표값을 그냥 피스타로 했으면 됐을 텐데 네. 왜 피스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어서 공연이나 경기표를 팔았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 뭐 그 중에 뭐 10대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돈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예 못 보게 하는 행동이겠네요. 차라리 그냥 구매력이 좋은 사람, 즉 뭐 돈 많은 사람들만 보게 되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데요.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게 되면 네. 그 공연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은 아스날 팀이나 아니면은 그 인기 있는 그 가수가 네. 돈만 알고 팬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피스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게 되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돈 덜 벌더라도 그렇죠. 그거 약간 대가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인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경제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재화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거래를 하면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가 행복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 효율적인 결과가 공정하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네. 그 공연,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원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은 효율성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있지만 네. 공정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암표도 뭐 나쁘다
괜찮다 이런 결론은 짓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암표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네. 경제학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단순하게 그렇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실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살 사람들에게는 비싸게 받고 또 잘 안 보이는 자리지만 그런데 가격을 싸게 해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완화하고 해결하는 노력들도 경제학자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진짜 신기하고 흥미로웠네요. 그게 바로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방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공정성 그 외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많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떻게 함께 고려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요. 단 그 과정에서 효율성 이외의 여러 가지 가치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감안하면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제학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도월 경제학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복카데미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